문제를 뒤늦게 알아채 현지에서 매우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5월에 티켓 구매를 당첨 방식으로 진행해 7월에 구매를 마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백만 장의 경기 입장권이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 당첨자를 뽑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 방식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이것을 큰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티켓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 큰 조직을 꾸리고 티켓을 사들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일본에만 있으면 사전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쉽게 팀을 꾸린 것이죠. 그들은 돈이 될 만한 개막식 경기 및 수영, 축구, 배구와 같은 게임의 티켓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결승 진출이 뻔한 탁구 같은 종목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을 최대한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엄청난 인파의 중국인이 방문할 예정이고 그들 중에 부자들은 아무리 티켓이 비싸도 돈을 지불하고 중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려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배의 마진을 붙여 성황리에 판매를 한 것이죠. 이들은 웨이신이나 각종 중국 SNS에 버젓이 광고를 하며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를 통해 단단히 한몫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일각에서는 주요 스포츠의 결승에 중국인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렇습니다. 물론 일부 티켓은 추후 따로 판매가 됩니다만 현재 약 10에서 20%의 티켓이 중국 암표상들에게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것을 사실상 잡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본 주소, 이름, 연락처만 있으면 되고 그들이 암표용으로 구매했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암표상은 중국에서는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그 중에 한몫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국제 행사라서 일본 거점으로 여러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모객하는 중국 암표상이 활개를 치기도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티켓을 일본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야 티켓이 가장 싸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켓이 중국 대리점 등으로 넘어가면 각종 수수료 등으로 훨씬 비싸지며 도쿄 현지에서 구매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주요 결승전의 A급 좌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 이번 일본 사전 예약제는 그야말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국인은 대거 조직을 꾸렸고 온라인 오픈 시 모든 정보를 동원해 티켓을 예약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올림픽 암표상들에 대해 완전하게 위법이며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도쿄올림픽 티켓은 상당 숫자가 돈벌이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이다. 총리의 거짓말로 따낸 올림픽 개최권. 2012년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의 선결 과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충격에 빠진 일본 사회를 수습하는 것이었고 올림픽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었다. 2013년 9월 아베 총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연설에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발언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이었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8년이 경과된 지금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원전 내부에서 녹아내린 사용용 연료 수습은 난망하다. 115만 톤을 넘어선 방사능 오염수는 보관시설의 수용 한계가 임박한 탓에 통제가 아니라 방류를 해야 할 뿐이다. 더구나 방사능 오염포 동의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세계 각국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함유된 세슘 농도가 낮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사능 오염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일부 제염 작업을 한 후 사람이 살 수 있는 피폭량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올린 다음 그 지역을 피난 지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귀환을 강요하고 있다. 사고 원전을 완전 폐로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함구다. 그런 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장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사능 오염수는 원전 사고 이후 뜨거운 원자로를 해수로 냉각하는 과정 및 지하수나 해수가 방사성 내부 물질과 결합되는 과정에 생기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은 지 8년. 사고 원전 주변에 115만 톤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보관시설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지하 주입, 대기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분해, 해양 방류 등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본 정부는 2016년 이후 추진해온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필수 요건은 핵종 제거이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다 핵종 제거 설비로 오염수에 함유된 60여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열린 주민공청회 당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와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핵심 방사능 핵종 제거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도쿄전력은 또한 89만 톤의 오염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84%인 75만 톤이었고
그중 스테론튬 90이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한 오염수도 발견됐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신속, 저렴한 오염수 처리 방법인 해양 방류가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이 방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후쿠시마 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답이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흘러나온 방사능 물질로 인해 사고 1년 후 동해의 세슘 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3에서 4년 후에는 사고 이전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도쿄전력은 2011년 4월 방사능 오염수 1만 톤을 2012년 9월에는 스테론튬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바 있다.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도 있었다. 그때마다 동해의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아졌겠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양해를 구한 적은 없다. 대책 없이 쌓여가는 방사능 오염토.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은 제염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제염 작업 후 발생하는 오염토의 처리 방안이다. 환경 관련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염도가 8000bqkg를 초과해 일본 환경성이 폐기물로 지정한 방사능 오염토만 21만 8170톤, 15톤 덤프트럭 14,500대의 분량이다. 일본 정부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종 처리장을 1개소씩 설치해 방사능 오염토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최종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탓이다. 우리나라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2빌리지에서 출발하는 성화, 아즈마 베이스볼 스타디움. 이처럼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부가 후쿠시마 주변 곳곳에 대책 없이 쌓여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의 야구 개막전이 개최될 예정인 후쿠시마 아즈마 베이스볼 스타디움 근처에는 이런 방사능 오염부가 대량으로 쌓여있다. 이 경기장에서는 소프트볼 경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지역의 제염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후쿠시마 지역의 70에서 80%가 숲 또는 수풀이라서 비나 눈이 내릴 때마다 방사능 물질들이 땅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장에 오래 머물수록 방사능에 더 많이 노출됨을 의미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는 핵발전소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축구 경기장 제2빌리지에서 출발한다. 오염도가 여전히 높은 지역들이 성화 봉송 루트에 포함돼 있다. 도쿄올림픽의 핵심은 국가 부흥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이 도호쿠 대지진 재해로 고생한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난 3월 한 발언이다. 일본 정부가 제2빌리지를 성화 출발지로 정한 목적은 후쿠시마 재건과 국가 부흥임이 명백하다. 성화 봉송 루트가 아즈마 스타디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섬뜩한 일본 방사능 오염 실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도 한 장을 공개했다. 일본의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가 공개한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실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지도였다. 지도에 따르면 아즈마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는 205만 7,800베크렐제곱미터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즉시 대피 구역 기준인 148만 베크렐제곱미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원전에서 216km 거리에 위치한 도쿄 신구립 경기장과 195km 거리에 위치한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도 각각 21만 9,480베크렐제곱미터, 20만 3,800베크렐제곱미터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자발적 대피 기준인 18만 5,000베크렐제곱미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마스크와 보호복 없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중 96%가량을 출입할 수 있고 연간 2만여 명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며 후쿠시마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되는 도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 제공될 음식, 음료 서비스는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최대한 활용해 재건을 지원하겠다. 지난해 3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밝힌 2020 도쿄올림픽 식음료 서비스를 위한 기본 전략의 핵심이다. 도쿄올림픽을 활용해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우길 참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들은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18.1%, 수산물 7%, 야생육류 44.6%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그중 야생 멧돼지에서는 기준치 100bqkg의 52배인 5200bqkg가, 두릅에서는 8배 가까운 780bqkg가, 죽순류와 고사리에서는 4배를 넘는 430bqkg가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여파가 전국도를 통틀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식품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가중되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국제표준보다 보수적인 시스템을 택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기준 미달인 측정 장비로 식품을 검역하거나 검역 기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림픽을 거버넌스에 이용하는 아베 정부.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이를 보는 세계 언론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LA 타임스는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이라고 표현하면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무려 30년 전에 발생했지만 여전히 방사성 문제가 제기된다. 후쿠시마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문제를 종결지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지만 주민들은 복귀를 거부한다. 올림픽 기간 동안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선수들과 코치들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암을 비롯한 건강 위협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향적인 문제 제기가 없다면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올림픽 열기에 덮여버릴 가능성이 크다. 방사능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문제의 본질은 올림픽에 가려질 것이다. 현재 일본 내 모든 상황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킨다. 후쿠시마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를 안전하게 복구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상황 통제를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려 한다. 올림픽을 정치, 경제적 거버넌스에 이용하려는 것이다.